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광 국공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고성 속초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에 앞장선 우리 산림청 조합원들과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우리 조합원 동지들 노고를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로총과 국공로는 4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폐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상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은 이런 헌법 정신에 맞지 않게 공무원의 노동상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짓밟는 공무원 노조법은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폐지돼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부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자유가 있지만 직급이나 직무 등으로 노조 가입을 차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ILO에서도 수차례 개선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둘째, 공무원의 단체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교섭을 통해 자기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법은 어떻습니까? 교섭의 가장 으뜸인 임금 교섭을 할 수 있습니까? 노동 조건의 핵심적 사안인 인사제도,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말만 교섭이지 실제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진정한 교섭은 공무원 노조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셋째, 노동자는 정상적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이 파업이라는 무기입니다. 즉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이 빠진 단체 교섭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교섭 상대자인 정부는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단체 교섭을 위한 창구 단일화 문제입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며 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정부는 교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작년 9월에 요구한 행정교섭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정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함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떠나 공정하게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인으로서 개인은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공무원 노조법을 폐지하여 공무원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보통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조라는 걸 교육부에 만든다? 과연 직원들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 그 조직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고, 불만, 고충 등의 의견 등이 조직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다는 불신과 선관위 최종 봉투에 봉인하고 서명할 때 그 순간은 정말 가슴 벅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조가 있음으로써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거라 기대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그렇게 해왔던 대로 묵묵하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노동조합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동수입니다.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공무원 노조는 본부 구성원들로만 조직된 소규모 노조이지만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정은 어느 조직에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열정과 의지를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 생각하며 소통하는 위원장, 추진력 강한 위원장, 전체를 대변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제 임기 동안 교육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교육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공무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홍재입니다. 정책연구소장이 본 이달의 세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9년 4월 1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경희대학교 박보경 교수의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매입과 경제 정의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박보경 교수는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건물 매입 사건이 경제에서 정의나 윤리 문제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준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은 비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이며 그런 자유가 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해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합법적 자유 거래가 허용되는 체제에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정의로운가를 묻는 것, 그것이 인간이고 사회입니다. 김 전 대변인의 사건을 계기로 시장경제에서 합법적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적 행위가 있음을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여기서 김 전 대변인을 향한 비난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정의의 균열이 두드러지면 사회는 더 정의로운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균열은 더 벌어지고 사회는 더욱 위선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의 경제가 더 정의로운가라는 이 불편한 질문을 끊임없이 안고 가야 한다고 박보경 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설계자인 정치 집단 전체가 남다른 윤리적 부담을 지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요즘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질문이 내 자신과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회피하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 사회의 수준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질문이 노조활동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정의롭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불편하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